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가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사흘째 하락했다는 안 좋은 뉴스가 간밤에 들려왔었지만 우리 증시는 일단 기술적으로 어제 낙폭이 큰 데 따른 반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포인트 이상 정도 남짓할 뿐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장 초반만 사줄 뿐 지금 시각 한 300억 조금 못되게 현물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옵션 만기일 다음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지수와 수급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270억 가까이 파는 상황, 코스닥도 역시 사주지 않습니다. 선물도 다시 한 2,000계약 정도 오늘 아침에만 팔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물 쪽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비차익보다도 차익 쪽의 매도 우위가 많이 기록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의 물량도 한 900억 근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정확하게 1730인데요. 오늘 시초가가 1731포인트였고 30을 하회했다가 또한 상회했다가 아주 좁게 30에서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역시 사주진 않고 있지만 IT 섹터에서는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그나마 상승 탄력이 있는 쪽이 운수 창고 쪽으로 보여집니다. 대한항공도 1% 가까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다시 좀 오르자 쪽 항공주, 여행주 쪽에도 피해가 조금은 있었었는데 말이죠. 오늘 해운주가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STX 펜오션이 무려 3.8%까지도 뛰고 있고 한진해운도 2.6%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STX 펜오션은 또한 흑자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 흑자 전환됐다는 소식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운주에도 역시 이 같은 매기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자,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팔면서도 RT를 샀다라는 것이 인상적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일단 77만 5천 원까지는 터치를 해보고 있고 삼성 SDI도 어제 강세 마감이어서 오늘도 많은 폭은 아니지만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좀 빠른 횡보를 해야 되겠죠. 위쪽으로요.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한 3% 가까이. 이제는 뭐 삼성전기 조금 바닥을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12만 4,500원입니다. 오늘은 삼성테크인도 2%대 상승률에 동참합니다. LG전자도 오늘 아침에만 1,000원 정도 오르면서 1% 가까이는 오르고 있네요. 자, 이 밖에 삼성전기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도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출발이 괜찮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1.4% 정도 오르고요. 하이닉스도 한 1.6%, 기본적으로 1.5에서 2%가량은 IT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좀 약한 쪽은 은행 쪽입니다. 일부 은행들만 강보합을 유지할 뿐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은행을 포함해서 오늘 보험주 쪽, 증권주 쪽은 좀 괜찮은데 은행주가 안 좋으면서 금융 전체는 좀 혼조로 꼽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십시오. 보험 쪽은 좀 올라오고 있고 지수가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도 그렇게 나쁜 쪽은 오늘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요. 철강금속 쪽도 오늘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러나 강한 탄력은 붙지 않은 가운데 1,000원 정도만 올라서 49만 원대 아직까지 초반인 2,5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금값이 또한 온스당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오늘 2,000원 정도 더 올라서요. 24만 7,000원 정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쪽의 한섬을 한번 볼까요? M&A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도 또한 그 M&A 약발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17,000원대까지 올라왔네요. 건설 쪽에서는요, 뭐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모두 강보합이지만 현대건설은 M&A에 현대그룹 자체가 다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1% 이상 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정확히 1730. 지금부터 수급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차트 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750이 다시금 깨지고 나서 글쎄 추세는 살아있긴 해도 1800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네. 미국 시장이 3일째 지금 하락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월요일장은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장의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오늘 금요일장이지만 우리가 먼저 오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IT를 삽니다. 혹시 어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해준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크게 매도했지만요. 거기에 IT 섹터가 포함이 돼 있었는지 혹시 어제부터 사담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리스트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 일단 네. 외국인은 매수 1위가 NHN, 2위가 외환은행, 3위가 기업은행, 4위가 KTNG, 5위가 현대백화점. 기관은 매수 1위가 삼성전기, 2위가 삼성 SDI, 3위가 사이닉스, 4위가 포스코, 5위가 삼성생명 등으로 압축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을 살펴본다면 외국인은 그 매수 1위가 태광, 2위가 OCI 머티리얼즈, 3위가 셀트리온, 4위가 PN텔, 5위가 하나투어. 기관은 매수 1위가 성광밴드, 2위가 서울반도체, 3위가 CJ 오쇼핑, 4위가 다음, 5위가 태웅순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이제 새로 KTNG하고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소위 경기방어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네. 종목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제 만약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통신주나 기타 유틸리와 관련해서 한국전력 같은 주식이 움직일 수 있겠으나 경기가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더블립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은 네. 경기방어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것은 단기적인 매수일 뿐이고 이거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시라면은 경기방어의 주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현금을 좀 늘려놔야 되지 않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주와 기업은행,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 그 2위인 외환은행, 3위하고 기업은행, 네. 기관의 매수 종목이 삼성생명 등이 좀 눈에 좀 띄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경기가 악화가 된다면은 보험주도 그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로 은행이나 보험주 쪽으로 타겟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유도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경기 방어주 쪽도 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갈아탈 바에야 그냥 현금을 쥐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직은 조금 보류를 하고 계시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었는데 어제 참 재미있는 것이요. 외국인들 거의 한 5천억 판 날 아닙니까? 가장 많이 판 것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이런 순인데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외국인들 1, 2위로 팔았지만은 이거를 기관이 어제 1, 2위로 받아줬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IT주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등 일부 종목들 반등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이 그다음 삼성 IT 전기 주식들도 네. 그다음 좋은 움직임은 아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는 SDI는 그다음 견조한 톤인데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지금 장대응 부분이 출현하면서 지금 이평선 다 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아마 쇼커버의 물량이 아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했다고 해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주식을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저울질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박스권이었던 지금 14,000원대를 하향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12만 원 후반대 12만 5천원대를 극복을 해 나가느냐는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된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약간 잡은 듯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미 삼성전기 차트를 봤으니까요. 그럼 안심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5일 이평선 정도 탈 때인가요? 삼성전기 말씀이신가요? 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만 원 후반대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온다고 해도 12만 원 후반대라고 다시 일단 중요한 가격에서는 10만 3천원을 붕괴하지 않는다면은 한 차례 더 상승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럴 때는 반등치와 12만 원에서 13만 원 근처까지 다가온다면 일단 짧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쪽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거래소 얘기만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새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건드린 종목 중에 뭐 PN텔 같은 주식은 뭐 지금 매수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건 종목이 이제 매수가 잡혔다고 해도 그다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어떤 가격대라든지 네. 펀더멘탈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런 그 성광밴드라든가 요새 태광 같은 얘기, 그 피팅 업체들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되나요? 성광밴드 같은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는 저번 주에 방송 때 좀 눈여겨보실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몇 번 해드렸는데, 예.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박스권이 하단 부분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종목하고 만약에 성광밴드랑 같이 움직이는 그 혁진 소재, 하고 이제 태용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차트하고 이제 유사한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지선을 나름대로 가격 박스권 설정을 했을 때, 태용 같은 경우에는 59,000원 후반, 59,500원부터 동종목의 이제 강한 지지선을 작용할 이 가격대, 54,000원 부분까지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는 건 전략은 좋아 보이겠지만은, 네. 일단 중국 경기 둔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조선 쪽하고 이제 풍력 부품을 한 50% 이상 가져간다는 이제 조선 업체들의 이제 어떤 그 중장기적인 사업 발표가 있었으니까, 네. 재생에너지 쪽으로 만약 풍력주가 각광을 받으려면 일단 유가가 $85 이상은 상회를 해야 어떤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가 아닌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가격에 이제 연동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이나 그 기타 비철금속 가격도 경기 둔화의 우려에 의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경기 회복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큰 시세를 주는 것은 당분간 먼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쪽에서도요, 이 풍력 쪽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도 모멘텀이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풍력 말고도 원자력 발전 같은 그런 청정에너지 쪽에 중국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하는 업체의 제일 먼저 1순위는 자국 내 업체를 상대로 일단은 수주가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풍력 관련주에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종목은 그다지 수혜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중국 업체 쪽에서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제 어떤 모멘텀을 발생한다면은 최근에 중국과 중국 업체와 조인해서 이제 기자재 공장을 설립한 유니슨 정도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유니슨 정도만 중국 풍력 투자, 청정 에너지 투자에 좀 기대해서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나마 수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일단 국제적인 면이 강하고 전 네. 세계가 이제 풍력 발전에 재생에너지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쪽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재생에너지 쪽은 생산 원가가 유가로 따지면 한 $65 정도는 생산 원가. 네, 여보세요? 예, 오세요? 네, 생산 원가까지밖에 못 들었네요. 네, 생산 원가가 이제 생산 원가를 따지게 되면 원유가 $65 정도 이상은 최소한 제조야 어떤 제조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유가가 $80에서 $85 이상은 상회해야 큰 어떤 턴어라운드의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단순히 중국의 투자만 볼 것이 아니라 유가 동향까지 좀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스닥 쪽까지 저희가 코멘트를 함께 들어보았네요.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코스피를 보니까요. 역시 1730입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은 그런 날인데요. 프로그램 쪽의 매물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비차익보다 차익 쪽의 매도위가 거의 프로그램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이나 거래소 내에서나 수급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가운데 오늘은 코스닥도 474선 정도로 견주한 분위기입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 쪽까지 알아봤으니까요. 개별적인 특징주 얘기 조금 더 챙겨볼까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오늘 아침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언급해 주시죠. 예, 오늘 NC소프트가 장시작 전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사흘 만에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공시를 통해 지난 2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676억 원, 영업이익 707억 원, 당기순이익 3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코드 라벨 제조업체인 클라스타가 횡령설에 휩싸이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어제 클라스타의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및 가장 납입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늘 오전까지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클라스타 하한가로 접어들었다는 소식, NC소프트 실적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다는 소식, 아주 대조적인 거래소 한 종목, 또 코스닥에서 한 종목, 특징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을 아주 소폭 정도로만 하고는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글쎄, 외국인을 기다리는 걸까요? 지금 오늘의 기술적 반등을 아직까지 의심을 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혹여나 꺾였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돈을 빼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1800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지, 일단 증시에 대한 전망 이쯤에서 다시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앞두고 다시 뒷걸음질을 치면서 주가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번 조정이 지수의 하락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기술적 분석 결과 지금까지의 흐름이 중기적인 상승 추세까지 훼손한 것은 아니라면서 반락한 미국 증시의 회복 여부에 따라 코스피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9일 이후 낙폭이 컸던 의료정밀, 증권보험, 기계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우증권은 경기 둔화폭이 작은 데다가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코스피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현대증권은 향후 단기간의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기간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러나 지수가 가격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선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수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그 낙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 하지만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대안으로는 낙폭과대 일부 업종들, 그리고 또한 내수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현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3분인데요. 10시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명을 달고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만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2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께서 함께해 주실 거니까요. 10시 정도에서부터 전화를 받고 상담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요. 관심 종목 체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웬 관심 종목이냐고요? 이미 앞서서 오늘 9시 땡 개장하기 전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셨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종목이 오늘 개장하고 난 다음에 뭐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언급한 종목들을 개장한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금 가격 조정이 필요하면 제가 중간에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함께 출연해 주셨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께서 언급한 종목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수적 시장의 대안으로서 역시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가장 큰 매력은 물론 뭐 LCD, 반도체, D램 쪽, 랜드 플래시 쪽 다 여러 가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안전판들을 많이 끼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메리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측면이 강했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률보다 훨씬 더 큰 하락률을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보였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정말 보기 드문 1년에도 몇 번 없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쯤 매수하면 일단 반등 정도의 수익은 챙겨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요즘에 증설 얘기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급 과잉 얘기가 있죠. 하지만 증설보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에 계획을 잡은 바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펴주셨냐면요. 오늘 일단 76만 원 정도에서 한 번쯤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이렇게 오늘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뉴욕장 보고 아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77만 4천 원 정도이네요. 지금 일단 76만 원 정도에서 1차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셨었고 그 정도에서 샀다면 목표가는 따로 잡지 않고 한 5% 정도를 보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에 좀 따라잡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바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아쉽지만 오늘 전화 연결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딱히 목표가는 두지 않았지만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간다면 한 5% 정도 얘기하셨다는 거 이거 정도가 아마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김학현 차장님께서는 오늘 하락을 보시고 76만 원에서 1차 매수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71만 원에서 2차 매수까지도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로 보는 투자일맥이라는 코너에 출연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가 언급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이 종합에너지의 상사로 변신하는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역시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 대장주로서 얼마 전에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는데 최근 시장이 이래도 지금 강한 종목에 붙을 수밖에 없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 전 상승세를 뽑아냈었던 두 종목 갖고 나오셨는데 첫 번째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인수 완료를 했었죠. 현대중공업의 최근의 뉴스는 그것이었고요. 또한 태양광 쪽에서도 세계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어떤 태양광 수주를 미국으로부터 얼마 전에 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좀 전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업들, 플랜트까지 포함해서 사업 다각화를 이렇게 태양광 쪽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조선주로만 볼 수는 없다. 조선업황이 설사 안 좋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만한 종목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예상 매수가는요. 27만 8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이었는데요. 한번 지금 현재 주가 확인해보죠. 네, 28만 원이네요. 28만 8천 원, 아니다. 27만 7천 원과 27만 9천 원 사이 정도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28만 원으로 예상 밴드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가가 28만 1,500원 정도였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현대중공업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 가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꼬리가 계속 달린 상황에서는 지금 좀 사기는 좀 아까운 것 같죠. 조금만 더 일단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보다는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내려오고 있는 현대중공업이거든요. 목표 가격은 31만 원 정도, 한 27만 8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 10% 정도 보셨고요. 손절 가격은 신고가를 얼마 전에 내기 전에 상승의 엔진을 처음으로 걸었었던 26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나 신고가 내고 얼마 전에 다시금 그 자리를 터치하면서 재신고가를 낸 바 있었던 현대미포조선을 보자고 하셨는데 역시 조선주 쪽에서 가장 강한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어딘가 리포트를 보니까요. 수급, 실적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가운데 이 현대미포조선도 이름을 올렸더군요. 역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는 우군을 갖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일단 예상 매입가를 16만 4천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16만 3천 원, 16만 5천 원 정도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현대 미포조선 주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16만 1,000원이네요. 네, 오히려 사기에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 글쎄요. 16만 1,000원 정도면 일단 손절가 아래쪽을 제가 보니까요. 오늘 손절 가격은 15만 5천 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에 아주 바듯하게 붙어있을 만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던 매입가보다는 더 낮은데 이 정도에 살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 하락이 약간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견주한 차트의 모양을 본다면 싸다고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목표 가격으로는요. 현대미포조선 18만 원, 역시 예상 매입가에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 4천 원의 위쪽 10%입니다. 네,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이 정확히 10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상담해 주실 분은요. 다음 카페 증권 아카데미 투자클럽에서 정양환 시사입니다. 시사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신한지주를 47,900원에 샀는데, 네. 62,0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해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손절매를 몰라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가야 될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요. 아까 상향 조정 얘기 부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62,000원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를 어딘가에선가 그렇게 높게 또한 더 갈 것 같다고 6만 원대 이상까지 불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좀 불안하다 하셔서 예, 전화를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언제쯤에 사셨나요? 산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아, 예, 8월 들어서 사셨습니까? 예, 8월, 예. 네, 그래요. 정말 얼마 전에 샀는데 지금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조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 실으셨나요? 50%요. 네,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지금 신한지주로 채우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한 48,000원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 한번 기울여 예. 보십시오. 예.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제 오늘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인데도 오늘 조금, 은행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라는 어떤 의미는 6만원까지는 제가 중장기적인 포트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실 때, 증권사 리포트에서 무조건 거기에 믿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락 시점에는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조금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60일 이등 평균선, 밑꼬리를 네. 달았지만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을 받으면은 이 종목은 한 45,000원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45,000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5만원 선을 보시고, 5만원 선을 보고 대응하시고요. 5만원을 돌파한다면은, 조금 더 6만원에서 7만원까지 보시는데, 그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아니고, 후년기 쉽게 말하면은 내년 정도의 어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수에 따라도 같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지금 조금 조정 구간이고, 지금은 순환매장세니까 아무래도, 조정의 폭이 좀 깊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45,0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45,000원도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4만원까지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7,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위험한 구간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45,000원 구간에서 어떤 지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참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동향을 딱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어제 좀 팔았지만은 그래도 기관들이 좀 받쳐줬다. 그래서 어제 락폭을 좀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 지지 관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5만원 선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한지주가 다른 KB금융 등등이 어닝 쇼크를 낼 때, 하나금융지주가 어닝 쇼크를 낼 때 신한지주 혼자서 그나마 좀 유일하게 장사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은행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3분기 쪽으로 가면은 대손 충당금 문제도 조금 덜면서 실적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10월 정도에 말씀하셨던 한 6, 7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당장 5만 원 위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가 대신해서 우리 시사님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 부분에서 어떤 또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5만 원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신한지주 48,000원 정도 가격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락에 있어서 일단 지금 음봉이 좀 적지 않은 그런 길이의 음봉이 2개 연속
계속해서 떠 있는 상황이라 45,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일단 이걸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좀 시작해서 매수가 근처에 48,000원 뚫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5만 원까지 1차적으로는 기다려보는 전략 그렇게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 해서요. 앞으로 45,000원은 지지가 돼야 됩니다. 신한지주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이거는 더 물어보고 싶다라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더라도 시장이 지금 지수가 1,8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 구간인데요. 장기적으로 물론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가져가야 되죠.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시장이 좀 꺾였다 싶으면은 그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와서 밑에서 또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발빠른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쭉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출렁일 때 밑에서 살 수 있으면 밑에서 사고 위에서 또 살짝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 줘야 될 때는 또 다는 아니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는 또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아마 나중에 시간이 좀 길게 이 한 종목 들고 계신다 할지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45,000원 정도에서는 또 한번 지지가 나는지 한번 보시고요. 위쪽에서 5만 원 정도 또 근처 오면은 또 조금은 수익을 또 팔아주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물량으로 더 갖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마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냥 무작정 처음에 사셨던 물량대로 쭉 그냥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좀 확대화하기에는 조금 덜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장기적으로 들고 계셔도 좋다 하시네요. 예, 저희가 오늘 신한지주 첫 번째 상담 종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진행을 했고요. 지금 글쎄 지수는 1729로 거의 비슷한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만만치 않게 외국인과 더불어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일단은 매도로 또 슬쩍 발을 빼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올라갈지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기관의 모습이기도 하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셨나요? 네, 셀트리온하고요. 네. 기신전기요. 셀트리온과 기신전기요. 네, 기신전기하고. 예, 네. 그러면 셀트리온 저희가 먼저 해드릴게요. 얼마에 네. 사셨는지 매입가고요.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21,800원이고요. 비중은 70%요. 네, 70% 하면서 웃으시는 거는 지금, 좀 물량이 많은데 하락해서, 예,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21,800원이면은 한 6월 말쯤에 사셨을까요? 예. 예, 그때쯤 사셨는데 지금 쭉 횡보하다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7월 중에 한 중순 접어들면서 급하게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그 가격대까지 얼마 전 7월 초반 횡보를 했을 때 그 가격대까지 아직은 못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게 한 21,000원대 거의 매수하신 가격 조금 못 되는데요. 거기까지 일단 가봐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정양한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셀트리온 시총 지금 1, 2위를 다투는 그런 종목이죠.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금 최근 제약주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코스닥에서 거의 서울 반도체와 거의 시가총액을 1, 2위를 다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흐름은 강한 흐름이지만은 조정폭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종목이 보면 올렸던 물량들이 사실은 거의 작은 물량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종목의 거래량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한 500만 주 이상은 넘어야 안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종목이 좀 갈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좀 거래량이 많이 없다. 하루에 한 180만 주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00만 주 되려면 한 2배 정도 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조정과 아니면은 반등이 어떤 갈림길에 좀 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19,000원까지 어떤 빠진다고 보시면은 19,000원
빠지면은 여기서는 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21,800원 말씀하셨는데 거의 22,000원 언저리죠. 네. 그래서 조금 고점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형태지만은 22,000원의 어떤 돌파 여부, 23,000원의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19,000원 이탈하면은 또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17,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떤 물량 체크 잘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매수가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보신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한 25,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19,000원 쪽 깨지면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19,950원인데요. 당장 체크해야 될 게 역시 아래쪽에 19,000원보다 셀트리온 주가가 더 싸지는가? 그거를 좀 요 며칠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인 22,000원 정도는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고 쭉 한번 22,000원대 기다려 보시고 이것이 돌파되면 23,000원 또 더 길게 아주 길게 셀트리온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5,000원까지도 가격을 드려볼 수 있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일단은 오늘 내일 해서 19,000원 지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셀트리온 이것만은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라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은데요.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으로 기신전기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얼마에 사셨나요? 5,600원이요. 5,600원이요? 예. 예, 이거는 비중이 아까 그게 이제 70%시면 이거는 얼마일까요? 나머지 답니까? 30%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이 두 종목이시군요. 그래요. 기신전기. 5,6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전에 사신 건가요? 한 달. 예. 네, 그래요. 한 달 정도. 그러면은 6,500원, 6,400원 갔을 때 들고 계셨겠네요. 예, 그때 한번, 예. 예,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나 그런 차트를 보면 언제나 후회하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이거 참 안 좋은 버릇인데 저도 자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때 팔았어야 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문제는 이제 지금 어떤 케어 부분이 되겠죠.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때문에 우리 정영환 시사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고요. 5,500원 정도까지 일단 많이 올랐었을 때 못 팔아서 아쉽긴 한데 또 현재 주가하고 매입가를 비교해 보면 크게 많이 마이너스를 보고 계신 거는 아니거든요. 네. 기신전기 제가 회사 내용을 좀 보니까요. 네. 회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래서 기신전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5.9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이 보통 한 70% 넘어가는데 부채 비율이 없고 유보율도 2,039% 정도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종목이 왜 지금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냐면은 대주주 물량이 많죠. 대주주 물량이 거의 한 76%, 5% 정도 되니까 대주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유통되는 주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는 조금 거래는 늘었지만 사실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종목이 이 종목이 5,000원짜리가 280만 주 같으면 극히 280만 주도 많이 움직였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평균 거래량이 보면은 한 50만 주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종목이 조금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6,400원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그리고 이제 5,000원을 만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조금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없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런 종목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힘들다. 그렇지만 한 20%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6,000원, 6,4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전고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7,000원, 8,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신전기 종목 좋다고 하시네요. 재무 구조도 아주 탄탄한 그런 종목이다 얘기를 하셨었고 회사는 일단 괜찮고 지금 비중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좀 안 되는 종목에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시면 나중에 꼭 팔아야 될 때 잘 팔리지 않는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일단 비중도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벼운 몸
장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일단 5,6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한 5,000원 정도는 아래쪽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5,000원은 메모를 좀 어딘가 잘 해두시고요. 6,400원.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라고 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느꼈었던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오면 한번 파는 전략. 6,400원까지 한번 다시 기다리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이 종목은 한번 작은 물량 갖고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쭉 한번 들고 있을 법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셀트리온하고 기신전기하고 두 종목 딱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셀트리온 특히나 기신전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특히나 셀트리온은 깨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손절해야 되는데 아까 70% 물량을 다 해야 좋을지 그런 의문점들이 추가적으로 생기시면은 또 이 시간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인데요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볼게요.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신전기 셀트리온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0시 15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한 분 정도 자세하게 해드리거나 빠르게 두 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볼 텐데요. 아래쪽으로 방금 전에 나갔다 사라졌던 02-3153-2611번으로 다시 나오고 있네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해인. 네, 해인이란 종목 하나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4,17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한 70%. 4,170원에 비중 70%. 지금 한 3,700원 정도인데 중간에 물량을 더 넣진 않으셨죠? 네, 더 넣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바닥이 대충 잡힌 것 같은데 더 물량을 투입해도 좋은지 이게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겁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 정도 다시 산 원가 이상 가려면은요. 네, 그래요. 지금 질문사항이 두 가지라는 거, 추가적으로 물량 이 정도에서 더 사도 좋을지, 매수가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한 다음에 매수 단가 좀 낮아지겠는데, 네. 그 정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런지. 지금 해인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4%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가 37억 정도 되고요. 근데 매출액도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572억. 사실은 해인락 한 종목은, 이 종목이 중장비에 들어가는 그 엔진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장비의 어떤 4대강 테마들은 사실은 좀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조정 구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타기의 시점은 아니고요. 물타기의 시점은 3,900원을 돌파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날 때 물타기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70% 같으면은 사실은 저는 물타기의 의견을 안 드리겠습니다. 70%는 지금도 비중이 많거든요. 네. 비중 많고 그리고 기관들은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은 거의 하루에 20주 80주 사실은 이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외국계 창구에서 그런 거는 이 부분은 믿지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매수 단가가 4,170 말씀하셨는데 4,170 못하면은 좀 높습니다. 현재 단가 치고는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타기도 안 되고 비중도 당연히 70%니까 물타기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4,200원 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강하게 돌파하면은 4,200원까지 돌파하면은 좀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흐른다면은 조금 더 손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라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4,2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좀 보유하시고 여기서 조금 밀린다면은 비중을 축소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한 반 틈 이상 정도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물론 이 종목이 저평가가 돼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을 제가 보기에는 3,6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정말 위험해지니까 한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3,6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처음에 물어보셨었던 추가적인 물량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미 비중도 한 70% 정도인데 그러면은 비중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네, 시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주 초에요. 네. 주 초에 보면은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반등을 했는데
박스권 흐름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이 조금 실랑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여기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다음 주에 반등을 보면 다음 주에는 한 4,0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강한 흐름 나타나면은. 네. 그리고 아침에 좀 시초가에 한 7% 정도 갭 상승하면 거기서 비중 좀 줄이시는 아니면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4,200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뭐 4대강 사업의 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으로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캐터필라의 국내 총판이라 그래요. 예, 헤인이라는 종목 4대강 테마로나마 빨리 그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는 오히려 방법은 거의 그쪽 테마에 기대는 게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격적이면은 충분히 매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헤인 종목 상담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신한지주에서부터 해인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오겠고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원 시사과도 이쯤에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돌아오기 이전에 지수만 좀 봐드릴게요. 1727포인트, 1730에 일단 지금 안착하지 못하는 지금 시각이요. 10시 20분입니다. 코스닥은 한 3포인트 정도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개인이 조금 사지만 역시 오늘 기관의 든든한 버팀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파는 것은 글쎄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닌데 프로그램 쪽에서 한 거의 2배에 가까운 1,300억 이상의 물량이 나오는 것. 오늘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꾸역꾸역 기술적 반등을 좀 해나가려는 모습은 역시 개인의 저가 매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IT는 좀 사준다라는 전반적인 매도 속에서도 그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뉴욕이 빠져도 뉴욕증에서 기술주가 폭락해도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는 과정에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현물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글쎄 우리 증시의 어떤 지형들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단 금요일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예상했던 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렇게 기술적 반등하고 다음 주 초 월요일 날은 또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 주말에 정말 안 좋은 뉴스가 터지지 않길 비는 마음입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정양원 시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